안녕하십니까. 나이스DB 엄태준 실장이라고 합니다. 앞서 두 분께서 자금 세탁 방지 구축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이나 관련 솔루션들을 전문가분들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세 번째 시간이라서 약간 지루할 수도 있고 다음 시간이 쉬는 시간이라서 가볍게 자금 세탁 방지 전반적인 프로세스 중에서 고객 확인 제도, 그 중에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는 부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그 자금 세탁 방지 업무를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발표를 통해서 업무에 복귀하시고 난 후라도 조금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작은 아이디어라도 얻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해당 내용을 준비를 했고요. 발표 내용은 국내외 자금 세탁 방지 동향에 대해서 간단히 리뷰를 하고, 그 중에서 고객 확인 제도, 금융회사 등이 수행해야 하는 3대 제도 중 하나인 고객 확인 제도, 그 중에서도 실제 소유자 확인에 대한 중요성, 한계, 그리고 활용,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해외 글로벌 뱅킹에서 저희 이제 실제 소유자 정보 관련해서 활용하고 있는 부분들 간략하게 케이스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국내외 자금 세탁 방지 관련 동향입니다. 앞서 두 분께서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저도 조금 준비를 했고요. 해당 그림은 자금 세탁 방지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다 접해 보셨을 내용입니다. 미국 법무부 그리고 뉴욕 금융감독청 자금 세탁 방지 제재 부과 현황이고요.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아시겠지만 왼쪽 그림하고 오른쪽 그림하고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제재 대상국과 거래를 한다든가, 혹은 제재 대상국 속해 있는 기업과 실제 거래를 한다든가, 아니면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에서 고위험 고객으로 분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검토 없이 거래를 한다든가 하는 이제 실제적인 행위 기반 제재였다면, 최근 들어서 국내은행 제재를 받은 거 포함해서 전부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 미비, 그리고 내부 통제 미비에 대한 내용으로 제재 범위나 그 대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알고 계시겠지만 국내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에 관한 FATF 상호평가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내년 2월에 그 결과가 나오면 이러한 추세, 그러니까 자금 세탁 방지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강조하는 부분들은 좀 더 강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내 법규나 시행령, 그리고 가이드라인들도 그에 따라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2017년 9월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업, 그러니까 코피우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 금융회사의 자금 세탁 방지 내부 통제 강화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보시면, 그 보도자료를 내게 된 배경으로 강화된 FATF 국제 기준에 따라 위험 기반 내부 통제 프로그램을 갖출 것, 그리고 미국 등 주요국은 금융회사에 대한 자금 세탁 방지 의무 수준을 강화하고 엄격한 검사 및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즉 해외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국내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에 따라서 금융회사의 의무나 그 속한 CEO, 임직원들의 책임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7월 1일자로 변경된 법규 개정안 포함해서 최근에 변경된 법규 주요 개정에서도 그러한 움직임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내부 통제 의무 강화와 관련해서 기존에는 업무 지침을 제정해야 하고 그 운용을 해야 된다는 의무 조항만 있었다면, 지금은 변경된 이제 개정 사항에는 AML 관련해서 업무 지침에 반영해야 될 어떤 사항들인지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임직원들이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각 금융회사가 감독을 해야 된다라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법 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도 늘어나고 있고요.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그리고 오늘 여러 전자금융업자 분들도 많이 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7월 1일자로 그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준수해야 되는 금융회사 등의 전자금융업자, 그리고 대부업자 등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각 금융회사들이 수행해야 될 의무 조항 관련해서 고객 확인 부분에 관련돼서 일회성 금융거래 정의가 명확화되었고, 그 기준 금액도 항목별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고액현금 거래 보고제도, 그러니까 CTR 기준 금액도 기존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지난 7월 1일자로 하향 강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FATF 최근 회의에서도 가장 뜨겁게 논의되었던 가상통화 관련해서도
가이드라인 그리고 법률적인 논의가 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도 몇몇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는 이미 선제적으로 AML 시스템을 구축했거나 구축을 검토 중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리뷰 마지막으로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국내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 관련해서 FATF 상호평가가 올해 1월부터 내년 2월 일정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7월에는 실사를 몇몇 금융회사들은 실사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난 4월에 중국 상호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오른쪽 하단에 있고요. 주요 권고사항으로 감독 당국의 감사, 조사, 그리고 이행해야 되는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즉 감독 당국을 통해서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을 좀 강화하려는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처벌 권한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권고사항으로 고객 확인 제도, 그러니까 자금 세탁 방지 시작인 고객 확인, 그리고 실제 소유자 확인 제도에 대해서 교육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호평가 목적이 국제기준 이행을 점검하고 그에 따라서 미이행 국가를 가려내서 점검 제재하는 조치를 목적으로 한다고 볼 때, 그리고 최근에 이제 까다로워지고 있는 상호평가 기준에 따라서 선도국으로 평가되는 미국조차 최상위 등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전체 40개 항목 중에 9개 항목만 최상위 등급을 받았고요. 그로 비추어 볼 때 2월에 이제 나오게 될 평가 결과가 우리나라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을 그와 관련된 법령, 시행령 가이드라인이 조금은 더 강화되고 면밀하게 감독 당국을 통해 감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무역거래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 특성상 앞으로 수년 내에 앞서 전문가들이 많이 말씀을 드렸겠지만 TBML, 그러니까 무역 기반 자금 세탁에 관련된 이슈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몇몇 시중은행들은 이미 구축을 했거나 구축을 검토 중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앞서 리뷰를 정리하면 해외 쪽에서는 이제 실질적인 행위는 당연히 기본이고요. 금융회사 등이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을 얼마나 잘 구축하고 내부 통제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후부터는 고객 확인 제도, 그중에서 실제 소유자 정보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몇 가지 예시, 그리고 실제 은행 구축 사례, 뭐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금 세탁 방지 3대 제도, 그러니까 금융회사 등이 수행해야 되는 3대 의무입니다. 앞서 자세히 몇 번 설명이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고객 확인 제도,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 의심 거래 보고 제도 등이 있고요. 그 중에서 고객 확인 제도, 제가 오늘 설명드릴 고객 확인 제도를 좀 더 살펴보면 자금 세탁에 이용되지 않기 위해서 고객에 대해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제도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RBA,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RBA 기반으로 위험도가 높은 고객에 대해서는 강화된 고객 확인을 수행을 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법인인 경우, 특히 해외 법인도 마찬가지고요. 실제 소유자를 확인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제가 처음으로 이 자금 세탁 방지 교육을 참석을 해서 한 전문가가 고객 확인 제도가 이 3대 제도 중에 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고객 확인 제도, 그래서 고객 확인 제도를 통해서 고객 및 실제 소유자가 정확히 확인되어야만 그 이후에 STR이나 CTR, 그리고 워치리스트 필터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금 세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법인의 실제 소유자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그 실제 소유자는 문제가 없지만 그 실제 소유자가 소속한 소유한 법인들이 조세 피난처에 있다면 당연하게도 STR을 STR 보고를 해야 될지 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 해당 그림은 제가 지난달에 열린 자금 세탁 전문가 협회 ACAMS 서울 심포지엄에서 제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인데요. 이 심포지엄에서 각 발표 중간중간마다 흥미로운 실시간 설문조사를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융회사 입장에서 AML 리스크 노출이 가장 큰 의무는 이라는 질문에 전체 38명 중에서 31명, 약 82%가 CDD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CDD라는 게 이제 고객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내법의 기준에 의하면 고객 신고주의로 고객을 통해서 자료를 진구받는 부분에 있어서 고객과의 갈등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영업 담당자 입장에서는 과거보다 시간이 좀 소요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법인의 경우에 이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는 부분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아마 CDD를 가장 많이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이 고객 확인 제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개인의 경우에는 이제 실지명의, 주소 및 연락처를 확인을 하고요. 외국인의 경우에 국적을 추가해서, 그리고 국내 거주지를 추가해서 확인을 합니다. 물론 이제 고위험군으로 평가가 된 경우에는 직업, 거래 목적, 자금 원천, EDD를 시행을 하고요. 법인에 비해서 개인은 이슈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인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지명의, 업종, 본점, 사업장, 소지지는 찾으면 물론 실제 소유자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런 경우에 이제 해외 법인인 경우에는 고객으로부터 제출받아야 하는 서류가 국적별로 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난해한 부분이 항상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실제 소유자 확인에 관련된 부분 좀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세탁방지법의 근거법인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근거법인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을 보면 다음에 3단계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1단계로 100분의 25, 그러니까 25% 이상 지분증권을 소유한 사람, 2단계로 대표자 또는 임원, 그리고 집행사원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그리고 두 번째 최대 지분증권 소유한 사람, 상기 두 가지 외에 법인 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 이 세 가지 중에 택일을 하게 되고요. 세 번째로 1단계, 2단계로도 자연인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를 실제 소유자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좀 상세하게 되어 있는데요. FATF 권고안 10조 고객 확인 CDD에 대한 내용을 보면 CDD 조치는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뢰성 있고 독립적인 문서, 그리고 데이터 또는 정보를 이용하여 고객을 확인하고 신원을 검증할 것, 그리고 합리적인 조치들을 통해 실소유자 확인을 검증해야 함. 여기서 확인이란 문서나 질문 등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각종 자료들을 받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검증이란 그 받은 자료를 객관적인 자료, 정보, 데이터를 통해서 검증하는, 그러니까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좀 의문인 부분은 이제 합리적인 조치라는 부분입니다. 어디까지 합리적인 조치를 해서 실소유주 확인을 검증해야 한다는 것인가? 그런 것에 관련돼서는 국내의 경우에는 국내 법상으로는 고객 신고주의 그리고 성관주의 원칙에 따라서 실제 소유주 확인을 위한 데이터나 자료 등은 고객으로부터 받는 것이지 금융회사 등이 추가적인 조사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법률상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간과를 해야 한번 생각해 볼 문제는 그 실제 소유자를 확인해야 되는 고객이 외국 법인이고 외국 회사인 경우에 제출한 자료, 그러니까 국가별로 해당되는 내용도, 그러니까 주주 명부나 등기부 등본이 다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허위이고 혹은 온전한 전체 주주 명부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결과적으로 금융회사가 금융회사가 거래하고 있는 법인의 실제 소유자가 해외 제재 대상, 특히 슈퍼파워인 미국, 오펙에 해당한다면 관련 제재 대상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는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는 국내법의 대응을 위해서는 실제 소유자 확인을 위해서 주주 명부나 법인 등기부 등본, 그 사업자 등록증을 받으시겠지만 추가적으로 실제 소유자 확인서를 아예 공문으로 고객한테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그 외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은 국내외 이제 신뢰받는 기업정보 회사, 그러니까 데이터를 통해서 참조 정보로 확인하는 것이 차후에 해외 제재 대상, 특히 해외 제재 대상에서 해외 제재 기관에서 소명을 요청했을 때 이런 정도까지 저희가 데이터 확인하고 참조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소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소유자 정보의 중요성은 해외 쪽에서 항상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2014년에 G20 정상회담에서 실제 소유의 투명성이라는 10가지 원칙을 채택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FATF에서 실제 소유자에 대한 레포트를 통해서 그 중요성 그리고 전 세계적인 공유 방안에 대해서 제언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FATF 10조에 합리적인 조치를 통해서 실제 소유자를 검증해야 된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FATF 전체 40개 공고안 중에 12조 고위공직자, 22조 특정 전문인 고객 확인, 24조 법인의 투명성과 실소유자, 25조 법률관계의 투명성과 실소유자 등 여러 조항에 거쳐서 실제 소유자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발표 제목과도 동일한데요. 고객 정보와 실제 소유자가 정확히 확인되어야만 그 뒷단계의 워치리스트 필터링이나 STR, CTR, 그리고 더 나아가 무역 기반 자금 세탁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소유자 정보를 금융기관들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피유, FIU 업무 규정을 보면 금융회사는 자금 세탁 위험 등을 식별하고 평가하여 고객 확인에 활용해야 된다. 이때 국가 위험, 고객 유형, 상품 위험 등을 반영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FATF 1조 위험평가와 위험기반 접근법의 적용에 대한 권고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고객이 금융거래 요청을 하게 되면 그 고객 정보와 그 실소유자 정보에 따라서 요주의 인물인지 아닌지 혹은 제재 대상인지 아닌지 필터링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RBA 기반 위험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때 고객이나 실제 소유자가 해외 고객인 경우에 혹은 그 실제 소유자의 국적이 FATF 비협조국이나 조세 피난처 그리고 고객위험원에서 국적에 따라서 입력되는 값의 정확도에 따라서 위험평가 모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위험평가 모형이 달라지게 되면 그 고위험, 저위험이냐에 따라서 수행돼야 되는 CDD, EDD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확인이 되어야 되고요. 아울러서 해당 이제 고객에 대해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할 때 주주정보, 그러니까 법인의 주주정보 그에 따른 이제 실제 소유자 정보는 계속적으로 바뀔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어야 합니다. 그를 통해서 요주의 리스트 필터링이나 스코어링 모델 등이 적용을 해서 결국에는 STR 등 내부 통제 보고가 되고 관리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중요성이 언급되고 있고 은행들, 그러니까 특히 금융기관 등은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제 소유자 정보는 실제로 업무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먼저 자연스럽게 정보 수집이 어렵고요. 그러니까 주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시 정보가 부족하고 고객한테 공개 요청을 하더라도 한계가 존재하고 비협조적인 부분. 그리고 위험도가 높은 특히 위험국가, 그러니까 자금세탁방지법 기준으로는 FATF 비협조 국가나 조세 피난처일수록 그 리스크 대비 정보 소스가 부족합니다. 아울러 두 번째로 복잡한 지배구조를 금융회사 등이 계산하고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충분한 정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충분한 정보인지 확신을 할 수가 없고요. 그 전 세계 단위의 지배구조 파악은 더욱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주주정보라는 게 주기적으로 계속 바뀔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당 주주정보나 오너십에 대한 변동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상 금융회사에서 직원들이 진행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주요 규제기관에서 설정한 그 지분율, 소유 지분에 대한 기준이 상이합니다. 먼저 국내법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5% 이상을 실제 소유자로 판별을 하고 있고요. 국내 회사들이 민감한 부분인 오펙에 대해서는 50% 룰을 적용하고 있고요.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인 핀센, 미 재무부 산하 기관에서는 25% 룰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요주의 인물인 경우에는 단 1% 지분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STR, 그러니까 의심거래를 검토해봐야 된다라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실제 소유자 정보의 중요성, 한계, 업무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저희 회사 소개는 이제 이거 포함해서 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사례 위주로 한 번 더 말씀드린 다음에 마무리하겠습니다. DNB는 기업 정보를 모으는 회사고요. 그 안에서 주주 정보까지 포함해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에는 이제 제조업들 대상으로 계열 정보, 패밀리 트리라고 하는 기업 간 계열 정보를 제공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수집되는 주주 정보들을 활용해서
기업 또는 개인 형태 모두 가능한 50% 미만 소액주주를까지 모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240여 국가를 커버리지를 하고 있고요. 1억 600만 개 이상의 주주 정보를 활용해서 7,200만 개 기업 대상 실제 소유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금융회사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미국 제재 조건에 맞춰서 오펙 50% 룰 리스트도 따로 추출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DMB라는 이름은 지우고 보셔도 되고요. 실제 소유자 정보를 활용하는 예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그림을 보시면 C1이 이제 금융회사 등의 고객이라고 봤을 때 P1이 30%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P2가 간접적으로 7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주입니다. 이 경우에 C1이 본인의 주주 명부만을 금융회사에 제공한다면 P1이 70% 가지고 있는 게 확인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 P2가 혹시 오펙 제재 대상인 경우에는 오펙 기준 실제 소유주임에도 불구하고 C1이 제공한 주주 명부나 기타 서류로는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개인과 주주들의 간접 소유 관계를 이제 단순화한 내용인데요. 여기서도 P2가 간접적으로 81.33%를 대상 회사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서는 P1이나 기타 소수 지분을 가진 회사 인물들이 요주 인물에 속하는 경우에는 기준에 따라서 혹은 RBA 기반에 따라서 고객 평가를 한 후에 SDR 대상인지 검토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림은 간접 소유 관계 조금 복잡한 버전인데요. 그림에서 잘 안 보이겠지만 오른쪽에 이제 회색으로 표시한 그림 중에 첫 번째 사람을 보시면 대상 회사에 대해서 50%, 65.5%, 100% 가지고 있어서 계산하면 32.8%.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50%, 29.07 계산해서 14.5%. 그리고 마지막 허스왈저가 50%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중간에 이제 간접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B, C, D, E, F에 대한 모든 회사의 이제 주주 정보가 수집이 돼야만 전 세계 단위의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 F나 E가 자금 세탁을 하고 싶은 의도로 정보를 금융회사 등에 제대로 공개를 안 했을 때는 생션 리스트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그림은 이제 순환 출자에 대한 내용인데요. P1이 C1에 대한 1%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순환 출자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P1이 두 회사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실제 소유자입니다. 지분은 25%가 기준에 못 미치지만 아까 말씀드린 2단계에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P1이 되겠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P1이 요주 인물이거나 제재 대상인 경우엔 그 금융당국에 신고를 한다든가 STR 검토가 고려가 돼야 됩니다. 마지막 그림은 저희 데이터베이스에서 특정 회사를 하나를 추출한 내용을 캡처를 한 내용입니다. 저 빨간색으로 표시된 회사를 대상으로 추출을 한 거고요.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회사는 두 단계를 거쳐서 9개 회사와 순환 출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모든 회사에 대한 주주 정보를 다 받아야, 고객을 통해서 받아야 이러한 이제 그림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중에 순환 출자 구조를 가진 회사가 조셉 피난처라면 혹은 제재 대상국인 이란 소속 기업이라면 어떨까요? 이거는 충분히 이제 내부 시스템, 내부 솔루션을 활용해서 실제 소유자가 누군지 찾고 그 실제 소유자에 대한 CDD, EDD가 중요할 것으로 파악돼서 캡처를 해왔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영국 B은행 사례입니다. 영국 B은행은 좀 선도적으로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 이제 DMB 기업 정보, 그러니까 실제 소유자 정보를 포함한 기업 정보에다가 그 다우존스에서 제공하는 제재 정보, 인물, 뉴스 선박, 물품 정보, 그리고 기타 데이터들, 은행 내부 정보나 기타 서드파티 정보들을 활용해서 TBML은 이미 구축이 되어 있고 금융 사기나 금융 범죄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역 기반 자금 세탁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면 무역 기반 자금 세탁에서는 단순히 실제 소유자 정보만 활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업종이나 재무 정보도 활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업종은 식료품업을 하고 있는데 선적을 해서 수출하려는 물건이 전자부품이면 당연하게도 STR을 검토해야 됩니다. 또한 이제 매출에 50억인 회사가 그거를 상회하는 물품 선적이나 거래를 1년에도 여러 차례 진행을 했다. 당연히 STR, TBML 관점에 STR 대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해당 그림은 이제 환거래나 자금 이동 등을 통해서 여러 회사를 통해서 이제 자금 세탁을 하는 그림을 AI 솔루션을 이용해서 디텍팅하고 있다는 내용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은 단순히 영국의 이제 비은행 예시뿐만 아니라 선도국가인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 자주 보이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활성화되고 완료가 돼서 미국이나 영국 등 이제 선도국가에서 해당 시스템이 금융사기, 금융범죄를 방지하는데 효율적인 시스템이라고 할 때 당연히 국내에도 그러한 시스템을 요구하고 준비를 하라고 권고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 소개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DNB는 세계 최초로 설립된 기업 신용평가 회사고요. 전 세계 3억 2천만 개 이상 기업 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기업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주주 정보 등을 활용해서 실제 소유자 정보를 국내외 글로벌 뱅크들에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신뢰성은 해당 캡처 화면을 보시면 오펙 제재 대상 세부 정보를 보시면 해당 국가 아이디, 텍스 아이디와 함께 DNB 코드인 던스 넘버가 함께 제공되고 있으므로 국내외에서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발표는 모두 말씀을 드렸고요. 고객 확인이나 실제 소유자 정보가 자금 세탁 방지에는 가장 기초로 수행이 되어야 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은 항상 좀 좀 목마름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를 통해서 문의해 주시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